데이트 시작할 때부터 보막 칼국수 먹자고 징징거리던 순자. 자, 근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자 데이트 중 더치페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분위기는 요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돈 없는 사람은 연애하면 안 되지! 라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말을 하면서 성대하게 자폭을 해버립니다. 분위기는 아주 싸늘하게 얼어붙고요. 자, 이렇게 급발진하는 순자를 보면서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왜 그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녀의 말들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요, 단지 말이 세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자기의 상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어쩌면 순자 본인을 포함해서 아주 오래된 상처와 고통을 너무 무례하게 푹 찔러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순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녀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비판은 하되 한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24기 순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보말 칼국수를 먹는 것도 합의라든가 25기 순자 등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그냥 본인 혼자서 보말 칼국수 먹고 싶다 해서 밀어붙인 것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이후에도 순자는 자기 생각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이후에서도 영호와의 그 3자 데이트에서도 말을 되게 세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18기 영혼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쉽게 무난하게 얘기를 하는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급발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치페이 논란이 와서 나는 차은우가 와도 더치페이자 하다면 이제 절대 못 만난다. 이거는 이제 차은우의 생각도 좀 들어봐야겠죠. 그 말을 딱 듣고 굉장히 기겁을 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영호가 어떻게든 중재를 합니다. 중화를 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번에 내가 샀으니까 이번에 너가 사, 그런 의미겠지? 라고 어떻게든 중화를 하지만 순자는 이제 멈출 줄 몰라요. 근데 꼭 번갈아서 매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여기까진 좋아. 어떻게든 영어라든가 옆에 있던 우리 25기 순자가 중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순자가 진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툭 뱉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고 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18기 영호가 중재를 하거나 약간은 견제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했어? 라고 정말 정색을 때리면서, 네, 왜 이렇게 흥분했어? 라고 이제 그만해 라고 거의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상황을 하면서 영호가 마무리하긴 하는데요. 근데 늦었죠. 아무리 영호가 이거는 커버를 치려고 해도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와 팬층이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순자의 행동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저런 말을 저렇게 내뱉어도 되는 건가?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현실 속에서 들어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 한동안 조금 약간 사람 자체가 좀 꺼려질 것 같은데, 왜냐면 자꾸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계속 이런 말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탐정님들의 분노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돈 없으면 연애하면 안 된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수많은 연애를 하고 싶지만 한때 칠포 세대라 불리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끝끝내 집안의 반대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순자가 크게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인간 이상 조금은 순자 같은 실수를 하거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실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자를 옹호하진 않되 왜 순자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를 비판하면서도 그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분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순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2화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죠. 어쩌면 나는 솔로 본방, 아니면 이제 그녀의 삶 전체에 있어서 반복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급발진을 했고, 좀 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의 상처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떠올랐다. 그리고 실제로 순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더치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되게 트라우마가 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호가 그 순자가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란 장면이죠. 돈 없으면 연애하면 안 되지 라는 그 말투에 대해서는, 어쩌면 순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좀 비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미처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있다는 걸 사후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저렇게 말을 세게 하고 이제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경험이 있어서 저렇게 당시에 저렇게 얘기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순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인정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너무 말을 과하게 해서 상처를 받았던 출연진이나 그분 관련된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말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순자는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순간 사과를 하고 멈추고 내가 잘못되었나라고 잠깐 스탑하고 자기 한번 이제 자기를 복귀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쩌면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버퍼링을 하는 거예요. 버퍼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자동차 같은 걸 운전할 때 이제 턱의 기능을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 턱의 기능이 우리가 이제 과속하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순자 인생에서 이제 그렇게 턱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멈추질 못해요. 보면 순자들 잘 보면 보통은 어떤 진짜 심한 말 탁 하고 일반적인 출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를 봐요. 야, 이거 빌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빌런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눈치를 본다고 하죠. 자, 가령 나는 솔로 28기 때도 뭐 영숙을 사이에 두고 28기 현숙과 영수가 조금 묘한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습니까? 그 슈퍼데이트 장면에서 그때 이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통 밑에 손이 들어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면서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복귀를 하는 장면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순자 인생에는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즉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복귀를 할 틈새도 없이 계속해서 삶에 치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세게 할 필요는 없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순자의 고집인지 뭔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을 해도 돼. 그 사람들이 문제야. 플러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내가 한번 대인 적이 있다. 그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순자가 이런저런 경험을 안 해봤구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학창시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녀의 어떤 전반적인 삶에 걸쳐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는 생각은 어쩌면 순자는 자신을 불쾌해하거나 자신을 굉장히 건드리거나 맞지 않은 그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환경에 반박을 하는 게 일상적으로 돼버린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역치라고 하죠. 네, 어릴 적에 말뚝에 묶인 코끼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결국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순자의 어떤 일상적인 환경이나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이 고정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슷한 말을 주고받고 해왔다면 어쩌면 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약간 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슷한 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30기 영자를 예시로 들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영화 아저씨도 중간중간 보면 농담인 듯 하지만 말을 되게 세게 하죠. 그래도 영어는 좀 선을 지kin 한다면 영자는 너무 급발진을 했고 지금 같은 실수를 순자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환경적인 요인이라기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좀 진행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되짚어보거나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제 백적 간도에 달할 정도로 어떤 분기점, 극적인 순간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을 좀 덜 맞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번 분기점이 그 사랑은 계속된다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그녀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분기점이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마치 영화배우 로버트 다누어 주니어가 마약에 한창 중독이 되었다가 치즈버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개가천선했던 것처럼 이번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치즈버거를 먹는 순간이죠. 왜냐면 순자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뭐 저도 그렇고 제 방송을 듣는 탐정님들 그렇고 25기 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어쩌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불쾌한 경험을 겪었을 때 그 불쾌한 경험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받아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는 올려치고 타인은 내려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이제 소비하는 방식밖에 배우지 못한 건 아닐까. 처음에는 순자도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계속 찔리고 상처받고 통수도 맞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온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계속 받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그것은 제가 예전 화에서 이제 도시 생활이라든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꾸역꾸역 본인이 이제 감정의 이제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순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타인을 이제 비꼬고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며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돈 없으면 연애 못해. 그 말도 어떻게 보면은 한때 돈이 없어서 자신과의 연애에 있어서 자신을 먼저 우선시하기보다 자기의 돈을 우선시했던 그 이전에 뭐 연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걸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돈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연애를 하면서. 라는 게 진짜 그녀의 어떤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세 명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급발진을 하게 되고 자기 감정에 이제 자기가 되먹임이 되면서 순간 이제 흥분이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말을 굉장히 툭 세게 내뱉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한 세 명의 자리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발언 한 번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녀가 그 관련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녀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이제 연애가 잘 안 됐던 경험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러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순자가 얘기했던 돈 없으면 연애 못한다.
자, 우리가 그 가난한 부부한테 너희는 돈 없으니까 애 낳지 마라고 하는 말과 전 유사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한테 애 낳아라, 애 낳지 말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플러스 내가 돈 얻고 싶어서 돈 없나? 나도 연애하고 싶고 나도 결혼하고 싶고 나도 애 낳고 싶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되게 상처받지. 기분 나빠. 라고 시청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을 너무 순자가 잔인하게 이제 후배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순자의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청자들 간에 아니면 출연진들 간에 연애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금기라고 해야 될까나? 건드리면 아픈 부분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점점 사회 격차가 벌어지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투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기 남녀 성비 갈등까지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이 사회의 민감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툭 건드려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순자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없으니까 연애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조금은 연애할 때 그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적어도 나는 좀 그런 불편함을 가는 연애는 조금 사양하고 싶다. 돈이 없는 사람 없어도 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이 원래의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니 말을 굉장히 세게 툭 뱉어버린 거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순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저는 어쩌면 순자 또한 본인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상처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투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가장 돈이 없거나 가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순자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신님한테 거절당하고 조금은 겸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방송 내에서는 그게 정신을 못 차린 거 혹은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때제때 물을 빼면 그러니까 제때제때 수정하고 고치고 하면은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시청자들한테 이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방송 내에서도 너무 많은 말들을 하게 됐고 이거를 사과하기에는 그녀가 내가 밑바닥까지 무너진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약간 뭐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잘못을 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럴수록 이제 사실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지긴 하는데 조금씩 순자도 자기가 쌓아올랐던 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고 느껴갖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막말하고 또 그것이 이제 또 본인의 잘못에 또 추가가 되고 좀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조심히 여기는 부분이 그녀의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이 너무 없다. 보통 한번 툭 던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멈춰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을 만큼 무뎌질 만큼 이 역치가 너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어느 순간 이 역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한 말이 센 말인지 아닌지든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굳어져 버릴 겁니다. 어느 정도쯤 굳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도 좀 말을 되게 세게 한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순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좀 세상의 모습도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이 비판도 하고 자꾸 왜 저렇게 말을 세게 하나라고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될 만큼 어쩌면 순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방치해버린 건 아닐까. 어쩌면 가장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은 순자를 시청자들의 그런 비난이라든가 그녀의 막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참 인간이란 게 저는 여러모로 좀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좀 가련하고 슬픈 존재이기라고 느끼기도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도 여기까지면 진짜 아직은 사기에서 지금도 많이 선 넘긴 했는데 충분히 저는 그녀가 지금이라도 이제 사과를 한다거나 생방이 뭐든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 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요. 밑바닥까지 썩어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많이 비판하지만 저도 그리고 탐정님들의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동의하지만 정말 이제 밉상이다 비호감이다. 그렇지만 이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길 좀 기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앞으로 남은 3화 동안 또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순자의 말이 단순히 세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말이 센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정말 그녀가 어느 정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지 여백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순자와 같이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늘 크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이유로 타인에게 상처 줄 권리까지 얻었다고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면을 단순히 한 출연자의 실수라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미처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또한 피해자를 만드는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어쩌면 연애든 우정이든 직장이든 관계를 유지하는 건 논리가 아니라 멈춤과 복귀 그리고 여백 상대를 위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을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